세입자 보호법 바뀐다는데 우리한테 득일까요, 실일까요? 중장년층의 고민. 일부, 변화의 바람 앞에서 중장년층의 불안한 시선.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안정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주거의 안정은 가족의 평화와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세입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고, 우리는 이 변화가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약갱 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마치 낯선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듯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주거는 단순히 잠자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 다가올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을 모셔야 할 수도 있는 복합적인 상황들이 주거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시간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가져다주는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잠시, 혹시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열심히 저축하고 때로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입자 보호법은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집을 비워주거나 터무니없는 전월세 인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듯한 모습에 우리는 다시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법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예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전세 풍기 현상이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법 덕분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오히려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마치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길처럼 주거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세입자 보호법의 변화는 우리 중장년층에게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삶의 안정성과 미래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우리의 주거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법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부, 계약갱 신청구권, 안정의 덫인가 기회의 문인가. 세입자 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인 계약갱 신청구권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동시에 가장 큰 혼란을 안겨준 조항입니다. 한 번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 수 있다니 이젠 이사 걱정 없이 편안하겠구나 하는 안도감은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이 권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거 안정이라는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안정의 덫이 된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 신청구권의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2년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이사 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주거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는 자녀의 전학 문제, 새로운 동네 적응, 이사 비용 등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 권리 덕분에 우리는 최소 4년간 한 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가족의 안정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갱 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4년간 나가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안정되었을지 몰라도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이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쪽 문이 열리니 다른 쪽 문이 닫혀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갱 신청국원을 사용한 이후에는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려놓는 꼼수도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4년은 살 테니 처음부터 비싸게 받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며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약갱 신청국원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일정 부분 안정감을 주었지만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더욱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권리가 우리에게 안정의 덫이 될지 아니면 진정한 기회의 문이 될지는 여전히 시장의 흐름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주거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3부 전월세 상한제의 그림자, 오르지 않는 월급과 치솟는 주거비. 세입자 보호법의 또 다른 축인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급등을 막아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도가 들이운 그림자는 생각보다 짙었고 오르지 않는 월급과 치솟는 주거비 사이에서 우리는 더욱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일부 세입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갱 신청국원을 사용한 경우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매달 나가는 주거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었고 가계 재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고정 수입이 많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이러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차피 다음 계약 때는 5%밖에 못 올리니 처음부터 최대한 많이 받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구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의 씨가 마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묶어두는 것보다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이 수익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돈이 부족한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주거비에 대한 압박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르지 않는 월급 앞에서 치솟는 주거비는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결국 전월세 상한제는 우리 중장년층에게 빛보다는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진 제도로 느껴집니다. 일부 세입자에게는 단기적인 안정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전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주거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권과 깊어지는 갈등. 세입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는 세입자로서의 입장을 주로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변화는 비단 세입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들 또한 이 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그들 역시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수익은 줄어든다니 하는 집주인들의 하소연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법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집주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오랜 시간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마련했고 그 집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거나 자녀 교육 자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 신청국원으로 인해 세입자가 원하면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은 자신의 재산이 묶여버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입장을 들으며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들은 높아지는 세금 부담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계속해서 오르는데 임대료는 법으로 제한되니 수익은 줄어들고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집은 집대로 묶이고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입자 보호법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더욱 명확히 만들었고 이는 종종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세입자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 법을 피해가려는 집주인의 꼼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고 법적인 분쟁만 늘어나는 현실을 보며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세입자 보호법은 세입자에게는 안정을, 집주인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상반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생의 길을 찾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5부 시장의 혼란 속 중장년층의 위태로운 선택. 세입자 보호법의 시행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계약갱 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라는 두 가지 큰 변화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뒤흔들었고 그 결과 우리는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위태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때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전세로 버텨야 할까? 월세로 바꾸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사를 가는 게 현명할까? 하는 고민은 우리 중장년층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의 혼란은 가장 먼저 매물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들이 법의 영향을 피해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거둬들이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전셋집이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고 어렵게 찾은 집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전월세 가격의 이중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계약갱 신청구권을 사용한 기존 세입자들은 비교적 낮은 인상률로 거주할 수 있지만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켰고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누구는 싸게 살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현실은 우리에게 혼란과 함께 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혼란은 우리의 주거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군 때문에 이사를 계획했던 부부들은 원하는 지역에 전셋집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은퇴 후 작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꿈꿨던 이들은 마땅한 매물을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언제쯤 이 혼란이 끝날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 보호법의 시행은 우리 중장년층에게 주거 안정이라는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시장의 혼란 속에서 더욱 위태로운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주거 안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6부 불확실한 미래 속 지혜로운 대응과 마음의 평화 찾기. 세입자 보호법의 변화는 우리 중장년층에게 주거의 미래에 대한 깊은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득과 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의 파고를 헤쳐나가고 우리의 주거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지라도 지혜로운 대응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정보를 탐색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소문이나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꾸준히 살피면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세, 월세, 혹은 주택연금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열린 마음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은퇴 후의 삶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의 필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단계에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의 이주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높아지는 이자율과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계 재정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비상 자금을 마련하며 대출 상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마음의 평화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거 문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보다는 가족과의 유대, 건강, 그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 등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집을 찾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진 공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입자 보호법의 변화는 우리에게 주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지혜로운 대응과 마음의 평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거 안정을 지켜나가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